전남 지역 의대 유치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먼저 유치부터 확정하고 어디에 조성할진 이후에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남 지역 식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수출이 크게 늘었고 전복과 유자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남과 전북, 충남까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고흥농산물 수출 개척단이 유럽 시장에서 70억 원대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시장에도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의대 유치 지역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이지만 유치 사업에는 진척이 없는데요. 지난 10개월 동안 중단됐던 의대 유치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은 뒤로 하고 우선 유치부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동안 의대 유치 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대 유치 특위를 구성한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 의협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순천을 비롯해서 이제 다음 주에 목포도 서부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좀 중앙부처 국회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필요한 우리 의회의 영향들을 총동원해서 최소한 내후년 총선까지는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원을 들여 의대 유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우선 전남의 의대를 유치부터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유치하고 어디에 조성할지는 나중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동부와 서부가 서로 경쟁을 하면은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전라남도에 먼저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을 설치할 것인가는 차후에 정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서 공감대를 만들어내면 되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의대 유치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의과대학이 전남에 유치되더라도 의료 인력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의료 인력 증원 계획을 지지하고 대학병원부터 유치해서 의료 인프라를 확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의대 졸업 이후 의사들의 전남 지역 안에서의 선택지도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의대를 만들어도 그분들이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남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혜택이 더 좋으면 그 의료 인구들도 또 지역 유출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에 이어 다음 주 목포에서도 의대 유치 토론을 이어가는 전남도 의회. 도민들의 30년 수건에 그친 의대 유치 논의가 한 발짝 나아간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원희 의원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묻자 정부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설립과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의대 설립 논의를 코로나19 이후로 미루자는 의정 합의와 보건의료 노조와의 약속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단체 3곳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전남은 갯벌 면적이 가장 넓다는 점을 앞세워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2천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한국의 갯벌. 지난해엔 유네스코가 보존 가치를 인정하면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의 면적은 서울시와 맞먹는 1,200여 제곱킬로미터. 서남해안을 따라 전남과 전북, 충남까지 포함됐고 전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87%로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5.7%는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업과 밀접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 주민들이 그 공간을 생업을 이루었고 갯벌의 진화 과정에서 모든 구성 요소, 모래갯벌, 펄갯벌, 혼합갯벌, 안반 서식지를 포괄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갯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공식적인 기관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320억 원을 들여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존본부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보존본부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전남과 전북, 충남 등 광역단체 3곳. 특히 전남은 갯벌 면적이 가장 넓고 세계 자연유산 등재에 크게 기여한 점을 앞세워 서명운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갯벌 보존 노력과 의지가 강해서 마침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갯벌 세계 자연유산 면적의 85.7%를 차지하는 신안의 보존본부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까지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본부가 완성되면 갯벌 보존 기능을 총괄하고 세계 자연유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고흥 농산물 수출 개척단이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개척단은 70억 원대 수출 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차는 물론 식재료 시장도 개척하면서 고흥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5박 7일의 일정으로 유럽으로 떠난 고흥 농산물 수출 개척단. 개척단은 체코와 이탈리아를 방문해 4개 유통사와 고흥 농산물 수출을 약속했습니다. 5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6억 원 규모입니다. 출발하면서 과연 유럽 시장에서 고흥 유자가 얼마나 반응이 될까 약간 반신반의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생각 외로 굉장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유자 맥주, 그리고 유자 탄산 음료, 그리고 뭐 유자 주스, 뭐 유자 차, 그래서 굉장한 큰 반응을 일으켜서 개척단은 중부 유럽 지역에 유자 상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와 29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으면서 긍정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단체급식 공급업체와 간편 조리식품 유통업체와도 협약을 맺었고 이탈리아 현지 시장에도 처음 진출했습니다. 급식과 간편 조리식품 업체와의 협약은 고흥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식탁에 오르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판로 개척에 힘써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산과 가공 시설을 더욱 앞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업체를 또 지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가공식품, 가공 제품 다양화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지역으로 세계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70억 원대 수출 협약을 맺고 돌아온 농산물 수출 개척단. 개척단은 수출업체가 고흥 농산물 유사품 등에 대해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지 법무법인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지역의 식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남의 식품 수출액은 3억 8,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3% 증가했습니다. 전남은 김이 39%로 가장 많았고 전복과 분유, 유자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 국가는 일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과 중국, 대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모터스포츠 축제인 2022 전남 GT가 오는 1일부터 이틀 동안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전남 GT는 모터스포츠와 경주장 문화 발전을 위해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아마추어부터 정상급 선수까지 5개 종목의 200여 대가 열전을 벌입니다. 2년 만에 관람객과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2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측정하는 전남 내구 종목을 비롯해 프로대회인 삼성화재 6000, 영국 경주 전용 차량인 레디컬 등 다양한 종목이 펼쳐집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데요. 최근 대전에선 이러한 점을 악용해 가출 청소년을 끌어들여 금은방을 털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또 인천에선 한 초등학생이 8층 건물에서 소화기를 던져 지나가던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고요. 경기도 고양에선 남자 중학생이 동성 초등학생 2명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가해자는 모두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48%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 기준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는데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 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각할 지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은 27일 하루 전보다 120명 줄어든 99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양 관련 시설 30곳에서 5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702명, 위중증 환자는 14명입니다. 광양시가 섬진강에 제첩 10톤을 살포했습니다. 광양시는 제첩 서식지 확대를 위해 섬진강 하류에 있는 제첩을 상류 지역으로 이식해 살포했습니다. 살포된 제첩은 한 달 동안 적응기를 거쳐 정착한 뒤 내년 5월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광양시는 지난 2008년부터 약 80톤의 제첩을 살포했으며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해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 보호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그린 뉴딜 2포럼은 28일 목포 시나비치 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무너진 자연 생태계, 그린 뉴딜이 해법이다를 주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오염의 실태와 보존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린 뉴딜 2포럼은 회원 120여 명으로 구성된 환경단체로 환경 분야에 대한 교육과 분석,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고등학생 토론대회에서 여수고 아르스팀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27일 LG 헬로비전 호남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1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4개 팀이 참가해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펼쳤습니다. 대회 결과 영광 해룡고 팀이 금상을, 목포고와 벌교고 팀은 공동 은상을 차지했습니다. 대상과 금상팀은 오는 11월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